풀었어요. 자, 이거 소비 문장이 빈칸이 있으니까 첫 번째 주제문이고 이거 좀 볼게. 이거 수연아, 컴퍼니가 무슨 뜻이에요? 컴퍼니. 누가 왔어 지금? 지금 방금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인성이? 인성이 왔고. 인성이. 유나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소연아, 네? 컴퍼니 무슨 뜻이에요? 뭐, 유연아 그럼 네가 대답해봐. 컴퍼니 무슨 뜻이에요? 운반하다. 무관하다?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수반하다라고 해. 수반하는 거하고 포함하다는 어떻게 다르냐면, 포함하다 이제 인클루드 같은 거 있죠? 수반하다는 전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연관 관계를 가질 때 그걸 수반한다라고 해. 이해가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러니까 뭐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를 수반하겠지. 이 말 이해가요? 지금 누구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니? 다 왔네요 우리. 이거 카톡 좀 보내고. 생겼다. 뭐라고요? 저 틱톡으로 들어. 자, 수반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파악해야 돼. 수반한다. 근데 지금 얘가 수반하다는 얘기인데, 이 주어가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는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BPP 형태. 지금 BPP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쓰면 뭐라 그래, 이거? 안녕? 안녕하세요. 유나야. 네가 대답해봐.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수동태요. 수동태. 능동은 방향성이 이래요. 수동태는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수반하다라고 할 때 얘가 능동으로 쓰면 이거 하는 것이 얘를 수반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럼 얘가 수동태로 되면 능동일 때는 이 녀석이 이 녀석을 가져오는 건데 수동일 때는 뭐가? 얘가 이 녀석을 가져오는 거겠죠? 이해가요? 이거 방향을 잘 정리해야 돼. 지금 이런 형태인 거. 예를 들어서 A 컴퍼니 B 형태로 쓰면 A가 B를 수반하다 뜻이에요. 수동태가 되면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데 의미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자리 유의해야 돼. 자리 유의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선생님이 좀 정리했어.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장이지.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에 의해서 이걸 능동의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가지치기를 했어. 가지치기.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하는 동안 진화가 수반하는데 뭐를 수반해? 규모를 키우는 것을 수반해요. 이거 이해가요?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해가 돼야 돼. 우리말의 형태로 볼게요. 우리말의 형태로. 자, 이거 하는 동안 진화는 수반하는데 뭐를? 규모를 키우는 것을. 이걸 단순하게 털었어요. 진화는 이것을 수반한다. 이 빈칸의 내용이 문제야. 뭐뭐 하는 동안 규모를 키우는 것을 수반한다. 이게 시간은 되게 짧고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는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한글 해석을 가져왔어. 여기가 지금 빈칸의 내용이야. 빈칸의 내용. 빈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야 되잖아. 이게 예시죠. 이그잼플. 앞의 내용이 어떻단 얘기지? 이게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제너럴 하는 거. 이 얘기는 뭐예요? 스페시픽한 내용이죠. 얘걸 가지고 얘를 찾아야 돼. 얘를 가지고. 자, 보세요. 이거 영어 문장을 좀 보고 얘기할게. 영어 문장. 얘기 예시를 통해서 우리 포괄적인 내용을 본다고 했어.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이런 거에서 뭐 옛 같은 걸로 뒤집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지? 문장의 구조 좀 볼게요. 문장의 구조. 여기서부터가 예시야. 여기서부터가 예시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있잖아. For At example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a skyscraper in a large city. 그러면 그냥 한 단어로 우리 스위치 할 때는 한 단어로 뽑아야 되니까 얘 주어로 볼게. 동사가 뭐예요? 동사. 이지요. 이지요? 어디에 있는 이지? 그 뒤에 이거요? city 뒤요. 예? 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는 뭐 나와요? 비동사 다음에는.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 나와요. 보어의 동사는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그러니까 얘가 보어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건 비교급에 걸리는 거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래. 훨씬 더 복잡하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벗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시작이 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는 뭐야? 뭐부터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는? 세찬이가 대답해봐. So underlying principles of 끊어야지. construct. 스위치하면 네. 항상 끊어야 돼. principles까지 끊어야 스위치하죠. 그럼 동사는 네. 뭐예요? 동사. 어, remain. 얘가 동사지. 얘가 동사예요. 얘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런 말이고 앞에서 열거한 것들 이 모든 것이 remain은 어떻게 써? 얘도 형용사 보호가 따라오죠. 그 상태 유지 동사예요.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고? 어떤 상태? 옥세임은 이건 형용사 형태인데 항상 더가 붙어. 같은 상태를 유지해요. 같은 상태. 뭐뭐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같은 상태를 유지한대. 앞에서 내용이 있잖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복잡하다는 얘기야. 마천루는 그 일반적으로 어떤 도시,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주거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런데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같은 상태를 유지한대요. 어떤 거? 얘가. 이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건 기저에 깔린 거죠. 기저에 깔린. 가장 근본적인 이런 말이야. 펀더멘틀한 거야. 선생님 지금 이미 펀더멘털이라는 단어를 줬잖아. 얘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하고 같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말 있잖아. 여기 들어가는 말. 여기 들어가는 말. 그게 이 내용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얘랑 똑같아요. Fundamental Building Blocks 얘가 주어야. 얘 또 예시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동사는 여기 있어. 체인지는 자타 동사가 다 쓰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예요.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변화시키는 거고 자동사인 경우에는 주어가 바뀌는 거야. appreciably 하면 인정할 수 있게, 구분할 수 있게, 뚜렷하게 뭐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Do not appreciably change 하면 바뀌지 않는다죠.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이 문제의 답이 이거야. 문제의 답이. 일단 이 unchanged 같은 경우는 얘랑 같죠? 그리고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은 보존된다는 말과 같지? 다시 돌아가 볼게. 한글 해석으로 볼게요. 자, 모두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유지된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요소가 변하지 않거나 또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본문에서 요거 뭐 사실 얘가 좋은데 이 문장이 해석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밀러리는 얘는 뭘 다루겠다는 거야? 시밀러리. 우리 글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하고 대조가 있어요. 비교는 뭘 다루는 거예요? 비교는 뭘 다루는 거야? 비슷한 거. 비슷한 거? 공통점이라고 해주세요. 앞으로는.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뭘 다룰까? 차이점. 그렇죠. 다뤄요.
이렇게 앞문장에서 네가 원하고 어떤 내용 핵심적인 걸 파악을 못했어. 시밀러리를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 상술될 거야. 그럼 앞문장의 내용을 이걸로 추론해야 돼. 근데 문장의 구조가 아까 걷다고 갔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빌딩 블록들은 눈에 띄게 바뀌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들은 똑같이 유지될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일단은 글을 볼 때 이 예시 되게 주의해야 돼. 특히 이런 구조. 예시 앞에 빈칸이 있는 경우는 얘가 주제문이고 얘가 세부적인 어떤 상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이 문장 가지고 답낼 수 없어요. 이 문장 가지고 답낼 수 없어. 여기를 읽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드는 건 스페시fik한 정보를 가지고 제너럴한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선생님 이해가 돼서 저는 뭐 1번을 답을 냈어요. 그거는 뭐 선생님한테 하지 말고 감으로 문제 푸는 거는 뭐 배울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 문제를 풀고 항상 근거를 찾아야 돼. 근거를 찾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게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0점을 맞는 것과 한 문제도 안 틀리는 것 두 가지가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안 틀리는 거야. 상위권 고등학교에 가면 뭐 특목고를 포함해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다 맞아야 돼요. 대신에 등급 나오려면 한 문제도 안 틀려야 돼. 그 한 문제도 안 틀리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검증이에요. 본문 내에서 이 글 내에서 근거를 찾는 게 안 틀리는 전략이에요. 이거 풀어봤더니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같은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건 몇 번이 답이야.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제일 처음 해본 게 고3 거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3학년 거부터 봤어요. 어려운 거부터. 그 다음 1학년 거예요. 쉬워. 그리고 마지막 거는 5번이 답이에요. 선생님 편집을 잘못해서 답을 안 넣어놨지? 5번이 답이야. 계속 볼 거지만 우리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우리 봤던 거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설명해서 뭐 질문도 없는 것 같은데 보세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모의고사고 뭐 사실 이건 틀린 친구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얘도 한글 해석을 먼저 볼게요. 이 윤정현 선생님이 쭉 열거 있어. 보세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거. 자, 여기요. 이 녀석. 여기에서 글이 전환돼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같은 맥락이야. 신속하게 하는 의식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빠르게 내리는 판단은 나쁜 거예요. 빠른 판단은 나쁜 것. 같은 맥락이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 근데 여기서 뒤집혀요. 엇부터 뒤집혀. 근데 이런 순간이 있는데 특히 시간이 쫓길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런 순간에 그걸 채워 넣는 게 문제고 그때가 언제냐면 얘는 동격으로 설명해줘요. 우리의 스냅 저지먼트 이게 빠른 판단을 말해. 그리고 첫인상이 더 나은 시간을 제공할 때. make sense of 하면 이해하다, understanding의 뜻이야. 그 세상을 이해하는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한다. 지금 어떻게 바뀐다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 좋은 것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빈칸의 내용이거든. 빈칸의 내용. 그럼 빠른 판단이 좋다라는 게 들어가야죠. 빠른 판단이 좋다. 우리말로 보면 얘를 빈칸으로 전제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이건 영어 글읽기인데, 해봐. 본문에서 이거는 되게 상용화된 표현이에요. 성급함이 일을 망친다. 상용화된 표현이야. 근데 우리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것이. 얘를 부정하는 거겠죠? 얘를 부정하는 거. 물론 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표현들도 있어.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제일 가까운 게 이거야. 이 사람들이 언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글쓰기로 하게 되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잘 안 들어와. 무슨 말을 하냐면 해석 있잖아, 해석. 완전한 우리말로 바뀌었을 때. 이게 오히려 의미 파악을, 그러니까 문제를 더 힘들게 풀이할 때가 있어.
영어로 인식하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능을 예로 들었을 때 영어는 3교시야. 이 전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너희 아직 시험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1교시 국어하고 2교시 수학 풀었을 때 보통 여기서 이제 거의 혼이 나가죠. 엄청나게 못 볼 거 아니야.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서 뭐 자기 에너지를 남기고 하겠어?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밥을 많이 먹잖아. 3교시는 되게 졸려요. 되게 졸려. 근데 뭐 그 정도면 사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1교시, 2교시 때 멘탈이 나갈 수 있어. 2교시 때 이제 수학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자기가 생각한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야. 네가 지금 컨디션 괜찮을 때, 뭐 컨디션 괜찮을 때 영어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어떤 시험에서 1, 2교시를 이미 망쳤어. 3교시 때 시험장 다시 들어갔는데 겨울이잖아. 뭐 감기 걸려가지고 앞에서 콜록콜록 하고 있고 듣기 하는데 옆에서 막 다리 떨고 있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듣기를 놓쳤어요. 그럼 이제 멘붕이지. 감으로 못 풀어요, 그때는. 몸에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어떤 너의 정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굉장히 정확하게 문제를 접근하려면 그건 감으로 안 돼. 기계화된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석해 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안 돼. 왜 얘가 답인지 어떤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 7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 왜냐면 또 듣기가 거의 한 23분까지 가. 그래서 거의 한 40분 만에 문제 다 풀어야 돼요. 문제 다 풀고 검토까지 해야 되고 OMR 마킹해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막 만점이나 막 한두 문제 실수로 틀렸어 막 이런 고삼까지 그대로 갈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기준은 고3 모의고사를 기준해야 돼.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이요. 6월이나 9월 또는 수능 시험.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지금 네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조금 성적이 잘 나온다고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영어식 표현이 있어요. 영어식 표현이. 뭐 우리는 영어 상용자는 아니잖아. 항상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선생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글을 읽으면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영어 글 읽기에서 그런 걸 잡아내면 굉장히 편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뭐 넘어갈게요. 뭐 설명할 건 다 한 것 같고. 자, 보세요. 얘도 사실 1학년 건데 앞문제에 비하면 좀 어려워요. 1학년 건데 1학년 같지 않은 11월 거여서. 이거 사실 뭐 고2 3월이라고 해도 고2 3월 정도 시험의 난이도라고 해도 얘는 괜찮을 정도야. 괜찮을 정도. 자, 얘도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선생님 너무 지금 서두르고 있어가지고. 천천히 할까요? 자, 해석을 해볼까 그러면? 네, 유진이가 이거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요. 네, 제 처음 문장. 음,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강력한 요구, 이건 다 다시. 우리의 관심을 이용하게 하는 강력한 요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요? 문장 이렇게 끊어서 항상 있다. 항상 존재한다. 뭐가요? 우리 안에? 뭐가? 얘가. 좋은 예잖아. 우리 안에 항상 강력한 욕구가 있대요. 뭐 하려는 욕구야? 이용하려는. 뭐를?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근데 이제 이게 유즈업이란 단어 알아요? 혹시 유즈업? 그래야 유즈업 알아? 유즈업? 아니요. 몰라요? 서윤아 네. 유즈업
조서연, 유적. 몰라요. 지영아, 유적. 모르겠어요. 얘는 complete의 뜻이 있어요. completely. 유주는 사용하다니까 completely up 하면 무슨 뜻일까? 다 써버리다. 그렇죠.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집중력을 다 써버리려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대. 너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수업하는데 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업이 되게 잘 들어온다고 치고 그럼 다른 데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너희 지금 집에 있으니까 거실에 갔더니 엄마가 뭐 간식 같은 거 갖다 놓으신 거야. 어? 유나야 간식 먹고 해.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같은 게 있는데 과일을 먹을 때 네 모든 집중력을 다 써요 거기다가. 식탁에 과일이 놓여 다 까져 있어. 그냥 이렇게 찍어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집중력이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하지? 손에 핸드폰 얹고 서핑하면서 하나씩 과일 먹는 거죠. 맞아? 왜? 그게 굉장히 단순한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상황은 똑같은데 내일까지 뭐 어떤 뭐 수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이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내가 깜빡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뭐 11시, 12시까지 막 기한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거 문제 틀리면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 그럼 모든 집중력을 거기 써서 해야죠. 과일 먹을 정신이 있어? 그 문제를 풀 때까지는 과일 먹을 정신이 없겠죠. 선생님 말 이해가?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일의 부하에 따라서 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나눠질 수 있죠. 다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른 일에 쓰던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중력을 다 이용하려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단순하면 다른 일도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내용이지 상당히 분명한데 에비던트라는 말은 그 증거가 있는 거죠. 에비던스가 증거니까. In the great amount of displeasure. 상당한 양의 displeasure. 불쾌함을 볼 때 이 말이야. 우리가 느끼는 언제든지 the entire. 자, 이건 이제 명사 형태로 쓴 거죠. 우리의 능력, 집중에 대한 우리의 능력, 그 모든 것이 is not being put, 놓여지지 않을 때 to use, 사용되도록. 그게 지금 설명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다 쓰여지지 않으면 되게 불쾌한 거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뭐 한다고? 집중력을 분산시키죠. 멀티태스킹 하면서. 자, when this is the case, 이것이 사실일 때, 그러할 때 이런 말이야. 앞에서 이제 열거한 것들이 사실일 때 우리는 찾는데 뭘 찾아? 어떻게? 불쾌할 때 뭐해서? 집중력을 다 쓰지 못해서. 그럼 뭐 하게 된다고? 나한테 남아있는 집중력을 뭐 하려고 해요? 나한테 남아있는 집중력을 뭐 하려고 해? 예솔아, 손예솔. 선생님 한 번도 안 고친 것 같은데. 선생님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봤어요, 옛날. 그래? 여기 지금 내용이 우리말로 해보세요.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좋아? 모든 집중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 뭐 할까? 다른, 남아있는 집중력을 뭐 할까요? 남아있는 집중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해가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뭐라고? 집중력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만 이제 잘 따라왔으면 사실 얘를 답으로 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울렛은 뭐야? 배출구죠? 뭐에 대한 배출구? 우리의 사용되지 않은 집중력에 대한 배출구.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남아있는 집중력을 쓸 때. 이해가요? 남아있는 집중력을 사용할 곳. 그곳을 찾는다고. 보세요. 이제 한글로 봤어, 한글로. 우리의 주의력, 그러니까 집중력 전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뭐 한다고요? 불쾌감을 느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해? 남아있는 집중력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주의력에 대한 배출구를 찾으러 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 여기 if가 무슨 뜻이야? 예린아, if가 무슨 뜻이에요, if? 무슨 뜻이야? 네?
if가 무슨 뜻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네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 만약 뭐뭐 한다면 지금 그게 뭐야? 앞에 내용에 대한 예시라고. 예시. 그러니까 for example만 예시가 아니야. for example만 예시 아니에요. 뭐 let's suppose that 뭐 이런 거 가정해보자, 추정해보자, 뭐 고려해보자 이런 거 다 예시야. 근데 아까 전에 예시가 나오면 앞문장이 뭐 앞부분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스페시픽한 정보야. 그걸 통해서 뭐를 포괄적인 정보를 얻어내야 돼. 선생님이 여기 지금 예시라고 써놓은 거야. 봐봐. 우리가 더 약한 상대와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면 아까 얘기했죠. 과일 먹으라 그래서 과일 먹고 있어. 근데 그 누가 과일 먹을 때 나의 모든 집중력을 사용해서 과일을 먹어요. 핸드폰은 하겠지. 아니면 TV 보던가. 맞아? 그러한 경우라면 뭐 한다고? 음악 감상이나 동시에 다른 체스 게임하기 같은 것을 보충하려고. 이게 뭐예요? 사용되지 않은 주의력에 대한 배출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 지금 표시한 거 있잖아. 파란색이 조건이야. 파란색이 조건,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대. 그럼 똑같이 파란색이 조건이고 이런 행동을 한대요. 그럼 얘네 두 개 같은 거 맞아요? 얘네 두 개 같은 거 맞아? 이게 선생님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이해가? 이거 이해가요? 설마 이해가? 유서연 네, 이해가요? 네. 그러면 끝나면 지금 요거 있잖아 이거 그대로 이제 너희 뭐지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야. 복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복습해.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느끼라고. 뭐 문제 이거 해석하고 문제 푸는 거에 너희가 여지껏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맞아요. 근데 글을 어떻게 볼지, 그래서 무엇을 볼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또 오늘은 3학년 거, 2학년 거, 1학년 거 모의고사를 했고, 선생님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할 거는 좀 내신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걸 선택을 할까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너희가 피드백을 좀 해줘.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오늘 하는 게 첫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게 할만하면 그 정도 수준에 맞추고요. 첫 번째 게 너무 어려웠으면 좀 수준을 낮출 거야. 첫 번째 우리 봤던 거 글이 좀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게 만약에 어렵지 않으면 그 수준으로 할게. 그 수준으로. 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얘들아, 우리 그 명제에서 대우명제 들어봤어요? 역하고 이. 역하고 이 있잖아. 그리고 대우명제. 대우명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A는 B다. 그러면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이렇게 가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B가 아니라면 A도 아니다. 이게 대우명제야. 이거 이렇게 몰랐다고 하면 그냥 지금 보면 돼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네가 알면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야. 알면 이해하기가 편해서. 첫 번째 줄의 해석이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 이 문장. 이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얘하고 얘로. 그리고 뭐예요? 누구도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대단히 하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걸 대우명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대단히 하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겪어본 사람이다. 이거 돼요? 이거 이해돼? 한번 읽어봐. 뭐 대우명제로 바뀐 게 이해돼요? 2학년이 예술이밖에 없어서 예술아 네. 이거 네. 어려워? 아니요. 들을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바뀐 거 알겠어요? 이제 이게 A는 B가 not B는 not A다. 이거 바뀐 건 알겠어? 네. 대우 명제가 참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도 참이야. 근데 이거는 이미 앞문장의 내용은 이거는 글 쓴 사람이 쓴 거니까 우리가 참 거짓 여부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아니, 내가 쓴 글이 아니잖아요. 글 쓴이가 쓴 거니까.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겠지. 맞아? 맞아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대단히 하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겪어본 사람이다. 이거야, 여기요. 이걸 선생님이 대우명사로 바꿨더니 어떻게 바뀌었다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대단히 하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겪어본 사람이다.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명성에 대한 욕망, 이거 주어지. has roots,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어? 과거에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하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 이거 두 번째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첫 번째 문장에 그거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죠? 이 글을 다 읽어서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넣어봤더니 이게 답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가요? 선생님 지금 한 거? 네. 인성아, 김인성, 네. 이해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끝나면 올려놓을 테니까 리뷰해, 리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영태야, 네, 너는 괜찮아? 네, 누구 있니? 혜인이 얼굴 본지 되게 오래됐네. 너는 얼굴이 없어요? 안 나와? 노트북이 아니야? 혜인 어디 갔어? 얘는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답이 나와.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답을 확인하는 거는 선생님이 기술했어. 읽어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소정아, 윤소정. 네? 소정이 괜찮아? 왜 대답이 없어? 괜찮아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6월 거예요. 고2 3월까지는 사실 할만해요. 할만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고2 3월까지는 할만해. 6월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9월, 11월 되면 조금 많이 어려워져. 고3 3월 정도 되면 이제 좀 만만치 않아. 물론 수능보다는 쉬워요. 수능보다는 쉬운데 점점 올라가. 점점 올라가. 뭐 김포고 이상의 학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 이미 김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고2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이것도 안 나오네. 잠깐만 이 화면 좀 잠깐만 선생님 다시 할게요. 이게 좀 쓰면 화면이 느려져가지고 화면이 느려져서요. 자, 이거 볼게요. 얘도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보세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이론이 진리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없다. 과학은 사실 이걸 증명하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 과학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지워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반하는 증거를 처음 얘를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가설을 많이 세우는 거지. 가설을 많이 세운 다음에 얘를 하나씩 지워가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만 남길 때까지. 그러면 실제로 이 가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설을 지우는 걸 통해서 얘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거부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한다는 게 그 말이야. 근데 이 색깔을 주의해.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색깔을 여기랑 여기를 같은 걸로 뒀어요. 실제로 증명할 수 없다? 과학은 결코 진화론을 증명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지? 진화론 말고 다른 많은 가설을 만든 다음에 이것과 반하는 것 증거를 모았어.
마지막에 뭐만 남은 거야? 진화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적인 이론들이 틀렸다는 거. 지금 선생님 이거 얘기했지? 가설을 거부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까지 한 방법이 뭐야?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이 남을 때까지. 진화론의 경우에는 진화론만 남고 나머지 다 지운 거예요. 이해가요? 이 내용이 이해가. 자, 선생님이 지금 한 거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얘를 그냥 해석하고 야 답은 뭐야?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해석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계속 한 게 뭔지.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이제 문제는 너 이제 시험 볼 때 문제는 2분 내에 풀어야 돼요. 1분 30초에서 2분 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OMR 카드 마킹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맥스가 2분이야. 수능 가서 시험 보러 갔을 때. 근데 모든 문제가 균등하게 2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8번부터 28번 정도까지 이때는 이제 더 짧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수능 처음 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거든. 어차피 거기서 등급이 나뉘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시간을 버는 거야. 어디까지? 29번까지요. 이제 어법하고 어휘 때부터는 1분 30초, 2분까지 쓰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을 가능한 줄여야 어디서 쓸 수 있냐면 31번에서 34번까지 시간을 쓸 수 있어. 이게 빈칸 완성 구간이에요. 수능 유형에서 가장 많은 네문항이 나는 게 빈칸 완성이야. 물론 예전엔 더 많았는데 50문항일 땐 더 많았는데 지금은 줄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등급이 나뉘어요. 어법 문제는 거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기해. 보통 근데 어법 문제가 3점인 경우가 많거든. 포기하고 지금은 또 이제 절대평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법 문제 포기해도 97점. 근데 빈칸 완성에서 네문 뭐 세 문제, 두 문제라고 칠까? 3점짜리 두 문제 치면 그러니까 틀리면 91점이야. 이거 느리네요. 못 따라와 선생님 쓰는 속도를. 91점이야. 근데 여기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그럼 2등급이잖아. 절대평가 됐으니까 90점 이상만 되면 되죠? 그렇잖아. 근데 작년에 7%였어요. 상대평가 시절에 1등급이 4%야. 여기서 이제 폭이, 마진이 3%밖에 안 되죠? 3%밖에 안 되잖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부터 제일 못하는 애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 7%라고. 전국 단위 자사고부터 시작되고 강남에 있는 학교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7% 안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그리고 너희 내신만 가지고 대학 못 가요. 뭐 수시 가면은 뭐 내신만 받는 줄 아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를 받아. 못해도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이나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국에서 김포에서가 아니고 전국에서 7% 정도가 1등급이야. 그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야. 고등학교 뭐 1학년 모의고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풀면서 뭐 스스로 만족감 느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이제 빈칸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거는 이 유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근거예요. 실제 뭐 1분 30초에서 2분 동안에 네가 이걸 못 찾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막 1번일까 3번일까 막 되게 헷갈릴 때 있잖아. 1번일까 3번일까. 보통은 이제 꼭 두 개가 그러잖아요. 세 개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 두 개가 그런 거죠. 그리고 1번 선택했다가 나중에 고쳤는데 1번이 답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거꾸로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필요한 게 아니야. 그 문제를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근거 찾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돼. 해석하는 거야. 뭐 이 정도 클래스 되면 누가 못해 그걸. 다 하지. 전국 단위로 생각해 보라고. 다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리밋 같은 걸 좀 정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그걸 분석해야 돼. 이거 특히 우리는 수동의 표현이 잘 발달하지 않은 언어야. 우리는 능동의 언어예요. 능동의 언어. 피동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그 한국전쟁 이후로 들어온 개념이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 영어식 글쓰기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지. 우리는 뭐가 되어졌다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원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능동의 형태로 바꾸는 게 좋아. 그래서 그걸 지금 능동의 형태로 바꿔놓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에 내용이 뭘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본문에서 어디에 있다라는 근거를 찾았어.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이게 여기 빈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예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너럴한 얘기니까 이거 주제문이겠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에서는 사실 해석도 쉽지 않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에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고 영어식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 뭐 보어라든지 왜냐면 이게 수식어가 되게 길어. 문장 구조가 정리가 돼야 돼. 문장 구조가. 정리하세요. 이건 선생님이 그대로 올려줄 테니까 꼭 복습해. 그리고 얘 뭐라고? 비교요. 비교는 뭐라고요? 공통점을 다루겠대. 앞에 것과 이해가 안 갔으면 여기서 이제 죽자 사자 매달려야겠지. 뭐 만약에 앞에 게 이해 갔다고 하면 동일한 개념이 뭔지를 파악하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쉽겠죠. 근데 비슷한 구조라고 했지? 앞 문장에서는 벗이 있었고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나왔고요. 여기서는 예를 가지고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줬어요. 체인지가 자타동사 다 있고 얘는 자동사라고 얘기했어. 자동사에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학년 문제야. 뭐 사실 뭐 얘는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봤던 것 중에서는 제일 쉬운 문제일 거야. 제일 쉬운 문제. 근데 이게 벗을 통해서 앞뒤의 내용이 전환된다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사실 문제 풀 때 이게 있으면 정말 좋은 거야. 얘가 있으면 막 감사해야 돼. 절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아싸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대조가 일어나지?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앞에 내용이 A고 뒤에 내용이 B라면 이게 중요해요. 앞에 내용이 A고 뒤에 내용이 B라면 이게 중요하다고. 이건 무시야. A는 무시라고. 그쵸? 영어식 표현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얘가 파란색과 파란색이 같고 지금 빨간색과 빨간색이 같다고 했죠? if로 시작하는 게 예시라고 했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가 스페시픽한 얘기를 가지고 제너럴한 얘기를 찾아가는 거야. 글의 구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가 이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글을 그렇게 보게 될 거라고.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결과를 낼 거 아니야. 너 컨디션 좋을 때 시험 잘 보고 컨디션 나올 때 망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수능 보러 가서 망치면 돼. 그 정도 수준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두 문장,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문제고요. 이 문장만 잘 해석을 해도 풀 수 있는 건데 이거 명제 얘기했잖아. 대우 명제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에요. 이걸 무슨 집합 문제로 풀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글 쓴 사람의 의견을 보는 거니까 글 쓴 사람의 의견을 보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 답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그대로 선생님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이거 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얘도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전반부의 이 얘기하고요. 후반부의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이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방법론적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그럼 좀 정리할게. 지금 뭐이 클래스도 좀 수준이 다양하잖아. 층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뭐 좀 높은 친구도 있고 낮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 상큼 그 갭이 좀 넓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세부적인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어, 그 다음에 어휘래. 문장 구조요. 어법 이런 게 안 돼서. 그럼 사실 그 친구들은 이거 해야죠.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돼. 이제 해석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세세하게 여기에 나온 표현을 아까 선생님 해석시켰잖아. 머릿속에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네가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도 자기 것과 그 선생님의 것을 비교할 수 없으면 성장이 없어. 선생님이 막 해석해주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뭐 없다고. 그래서 꺼내야 돼. 그래 하나하나 네가 꺼내서 비교할 수 있어야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비교할 수 있거든. 그거 되게 중요해. 이제는 한 문장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 한 문장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1문장이 있다고 한 지문에서 10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됐는데 한 문장이 만약에 키워드야. 키 센텐스예요. 근데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낭패지. 그러니까 이게 90% 정도 돼요. 그거 의미 없다니까? 상위권 학교에 가면 100% 돼야 돼요. 그래야 경쟁권이에요. 지금 수준에서 공부하면 안 되고 내년에 네가 어디 가서 어느 포지셔닝에서 뭘 하고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오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 뭐 첫 번째 문장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런 너희가 피드백을 해주면 선생님 좀 조정해서 볼게요. 괜찮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선생님한테 하지 말고 유임쌤한테. 왜냐면 나하고는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피드백 해주면 다음 시간에는 그걸 반영해서 할게요. 이거는 올려줄 테니까 복습하시고 첫 번째 시간이라 조금 정신 없었어. 안녕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